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슬입니다. 뒤가 근데 조금 산만하죠. 여기 거실인데 집이 방이 진짜 작아가지고 뭐 옷이고 화장대고 뭐 옷장이고 다 바깥에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 채팅으로 메시지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제가 오픈 채팅을 잘 열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많은 분들이 주셨던 질문 중에 답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켰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한국에서 사회복지 공부할 때 힘든 부분이 있었냐고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 주신 분이 지금 20살이래요. 아직 엄청 어린데 이미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그거를 그만두고 이제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사회복지를 생각하게 됐대요. 근데 사회복지를 전공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었냐. 근데 저는 사회복지 공부를 너무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일단 저도 매우 문과 성향인 사람이고 되게 사회복지 공부하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1학년 때는 사실 그냥 20살인 나, 이제 성인이 된 나에 취해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2학년이 되면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제가 나온 학교가 가톨릭 베이스인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부님이 이 과목을 진행하셨었는데 첫 수업에서 그 신부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셨던 게 너네는 사회복지가 뭔 거 같냐.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저도 글쎄요 사회복지가 뭘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회복지는 사회에 복을 심는 학문이다. 근데 그게 저한테 마음에 딱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거 내 거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냥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부터는 그냥 되게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학년 때부터 좀 전공을 저는 정신보건으로 대학생활 할 때부터 정신보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관련 커리어도 쌓아나가고 이제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저는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막 이건 못 따라가겠어 할 만큼 어려웠던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뭔가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러시다면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되게 보람찬 일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분들에게는 되게 사회복지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또 많았던 질문이 학비겠죠. 학비는 2년 학교 석사 다닐 때만 해도 학비가 거의 한국 돈으로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정도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지금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비를 여기서 뭐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충당하겠다. 그래서 뭐 1년치 학비만 갖고 오거나 아니면 뭐 일부 학비만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매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은 생활비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생활비도 내가 벌어서 써야 되는데 학비가 거의 한 학기에 현재로 봤을 때 거의 4천만 원 이상 깨질 텐데 아무리 호주가 시급이 높다고 해도 6개월마다 4천만 원씩 어디서 충당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엑스트라로 내 생활비까지 충당해야 된다? 그거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공부만 따라가는 것만 해도 사회복지가 어려운 학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영어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한테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영어로 과제를 하고 뭐 이런 그 모든 과정들이 진짜 힘들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고 이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과제를 하는
방법도 한국이랑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익숙해지고 이거를 따라가는 것만 해도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비는 웬만하면 한국에서 다 좀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좀 지원을 받으시거나 하시는 게 저는 그게 그나마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비 정도는 사실 뭐 막 저금은 못할지라도 제가 뭐 내 집값 내고 뭐 대충 뭐 교통비 좀 하고 뭐 밥 먹고 살고 뭐 그 정도는 좀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벌겠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 공부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저는 좀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는 심지어 학사과정, 석사과정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실습 시간이 1000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1000시간 동안 아무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0시간이면 그게 얼마냐면 그러면 3개월 반, 3개월 반이니까 7개월을 무급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학비 벌면서 일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좀 지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이제 좀 일을 하시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학비를 다 준비를 해오셔서 유학하시는 것을 저는 완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학비가 해결이 됐다. 근데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내가 제 시간에 졸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일단 저는 멜번에 있는 모나시 대학교를 나왔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힘겹게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생활비 벌겠다고 막 쓰리잡을 하고 그랬었어요. 학기 중에도. 그러니까 당연히 과제 이런 거에 좀 시간을 쏟지 못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공부 따라가는 게 저도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는 그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에 걸려가지고 학교 가서 막 뭐 도서관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다른 엑스트라 서포트를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좀 졸업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웬만한 학교는 거의 유급하지 않게끔 좀 되게 여러 번 기회를 줘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중요한 과제를 통과 못했다 하면 이 과제를 학기 말에 이제 다시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준다던가 그 supplementary assignment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재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 fail 했을 때 뭐 이런 등등의 서포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시간에 졸업을 할 수 있게끔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준다. 사회복지가 되게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영주권 신청하려고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관련한 거에서도 이렇게 좀 잘 졸업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1학년 때는 과제 이렇게 막 감도 못 잡고 힘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일이 쉬워져요. 과제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겠고, 그리고 이제 크라이테리아나 루브릭을 보는 게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과제하는 게 조금씩 점점 더 수월해져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공부하는 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제 좀 심리적인 문제로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도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저는 1학년 때 뭐 거의 하루 걸러 하루 울면서 막 과제 못하겠다, 막 집에 가고 싶다, 막 울면서 막 그렇게 과제를 했고,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한국 가고 싶다, 내가 못하겠다,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되게 힘들고 외로웠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좀 잘 이겨내시고 이제 내가 멘탈적으로 좀 어,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잘 이겨내신다면 졸업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사회복지 석사는 코스웍이라는 과정이거든요. 코스웍이 뭐냐면
논문 없이 졸업하는 거예요. 석사인데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코스웍이라고 하는데 코스웍으로 대부분 입학을 하고 코스웍으로 졸업을 하거든요. 근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 장학금을 잘 안 줘요. 코스웍 학생들은 뭐 리서치 관련돼서 하면 장학금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지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종종 학사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 받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거의 매우 드문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장학금은 만약에 내가 입학할 때 컨디션에 장학금을 준다라는 그 조건이 없으면 그냥 나는 장학금을 안 받는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여기 이거는 학교 입학이나 학교 수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답해 드렸는데 이제 좀 그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뭐 사회복지 전망이나 사회복지 어느 분야가 일자리가 많은지, 그리고 뭐 영어를 덜 쓰는 직업군,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를 덜 보는 일, 뭐 그런 등등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차례차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보를 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나의 그 행동들이,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저를 지금 이렇게 멜번에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나? 나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걱정인데? 그거 생각보다 그 길 가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거 미친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될 것 같고, 이거 나한테는 투머치다, 나는 그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뭐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다 됐어.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지나갔어. 그리고 갑자기 나는 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벌써 어엿한 4년차 사회복지사고, 나 이제 호주 회사에서도 너 일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일하고 있고, 호주의 일원이 된 것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봐요. 저는 진짜 한번 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아니, 하물며 저는 워홀이라도 오시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제가 워홀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작하면서 저 그때 왔을 때 영어 한마디도 못했었거든요. 영어 할 줄 알던 게 어학원 가가지고 Hi, my name is Yesu from Korea. Nice to meet you. 이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막 애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그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내가 IELTS 7점을 받고 기적 같은 일이 저한테도 일어났거든요. 저도 저한테 이런 일 없을 줄 알았어요.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일단 뭐든 시작해보시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뭐든 되더라고요. 뭐든 돼요. 일단 내가 원하던 게 100이었는데 100까지는 못 가더라도 10은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또 20도 갈 수 있고 30도 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이것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원하시는 거를 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하고요. 혹시 밀린 답변 제가 잘 못 드렸다면 그것도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진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올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